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일단 8월 시작하는 시장의 첫 개장일인데 일단 여러분들 가정에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난 주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하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주로 이용하는 동부간선도로도 할당된 방류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전면 통제돼서 평소보다 좀 일찍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끝 무더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달 초에까지 장마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일기예보상에 비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주식하는 입장에서 폐기물 관련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 저번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요. 폐기물 관련주 관련해서는 공개글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종목을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즌에 장마가 발생을 하면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고 폐기물에 관련된 주들의 어떤 일거리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폐기물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고 그러면 그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공부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두시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공부의 과정으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지 말고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어떤 투자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장마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마 이후를 기다리시면서 무더위 관련된 종목들을 무더위가 안 올 수도 있지만 무더위가 온다는 가정하에서 무더위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가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마가 많이 올 때는 무더위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방법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빠지는 종목들을 나중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도 세워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좀 더 시장을 이렇게 좀 넓고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리스크 온 상태입니다. 이 리스크 온이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말 그대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상황이 아니고 리스크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리스크 온 상황이 되면 주식이라던가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물론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값이 치솟고 있지만 지금 현재 리스크 온 상태, 우리나라 시장 리스크 온 상태에서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떤 자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금리 시대에 적극적 수익을 추가하는 투자자가 많이 생기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반대말로는 리스크 오프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온 상황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약 556억을 순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지난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의 순매수 규모를 보면 약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또한 20일가량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2조 2천억을 순매수를 해서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미국 본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버블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쪽으로 자산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덕분에 우리나라 증시 지금 거의 2300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도 전고점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12개월 주가 수익률을 따지는 것이 있는데 이 PER이 2007년도 이래에 가장
고점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주가지수 2200이 왜 저항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PER 12.9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변수 중에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인데, 이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논의가 실업수당을 $200를 줄 것인가 600달러를 줄 것인가로 굉장히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원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8월 7일부터 휴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휴원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차일 피일 이런 경제정책을 미루다가 휴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질질질질질 뒤로 더 내용이 뒤로 그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이런 박스권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한 2200조 원입니다. 이 애플이 1년에 일으키는 매출이 30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3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2200조. 이건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전 세계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애플의 경쟁사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약 한 340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 연도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매출이 약 한 2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매출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가총액은 350조 대 2000, 약 7배,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애플 하나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전체가 애플보다 못하다. 동의를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는 여러분들 자유세요. 하지만 현재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게 합리적인 어떤 밸류의 가치의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애플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버블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장이 박스권에 들어가고요. 또 날씨마저 이렇게 장마로 흐리게 되면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심리를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비이성적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이성적인 투자자의 주머니로 돈이 이렇게 이동하는 그 과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잊지 마시고 이번 주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최소한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고, 날씨는 좀 우울하지만 마음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자와 경자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주식공무원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컨텐츠 추천, 구독 해놓으시면 보다 빠른 주식공무원의 아침 시황과 퇴근길 라이브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빠이빠이 짜잔.